은퇴. 참으로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입니다. 평생 동안 쉼없이 달려온 분들에게는 마침내 찾아온 달콤한 휴식이자 인생의 황금기를 여는 문이기도 하죠. 매일 아침 울리던 자명종 소리 대신 따스한 햇살과 함께 여유롭게 눈을 뜨고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펼쳐보는 풍경.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은퇴 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삶의 터전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평온한 노후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혹은 바다 건너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삶의 지혜가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요. 은퇴 후 모든 것이 편안할 줄 알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곤경에 처했던 분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뉴저지에 사시는 72살의 김영수 어르신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과 평생 모은 저축으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낡은 차를 바꾸기 위해 중고차 매장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을 신청했는데 신용 점수가 생각보다 훨씬 낮게 나온 것입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빚질 일도 없고 꼬박꼬박 돈도 들어오는데 신용 점수가 왜 이 모양이지? 원인은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은퇴 후 현금 위주로 생활하며 신용카드를 거의 쓰지 않았고 가끔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깜빡하고 한두 번 연체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작은 연체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신용 점수를 깎아먹었고 결국 남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내고서야 차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 속 작은 결제 하나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68살 박정아 여사님의 사연도 비슷합니다. 은퇴 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찾게 된 박 여사님은 메디케어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고정 수입이 줄어든 탓에 카드 대금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을 미리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몇 달치 대금이 연체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을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몇 번의 카드 대금 연체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다른 대출의 이자율까지 덩달아 올라버린 것입니다.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킨 셈이죠. 텍사스에 사시는 이재훈 어르신의 경우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손주에게 학비라도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소액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은행은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뜻밖에도 신용 기록이 너무 없어서였습니다. 은퇴 후 10년 가까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 같은 금융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은행 직원은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금융활동 기록이 없는 고객은 저희 시스템에서 신용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재훈 어르신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금융거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손주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신용 점수가 갖는 무게감입니다. 한국에서 신용 점수가 주로 대출이나 카드 발급 시에 참고하는 자료의 성격이 강하다면 미국에서 신용 점수는 개인의 사회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금융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
심지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때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위험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되어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을 바꿀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살던 집을 팔고 시니어 아파트나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할 때 관리사무소는 반드시 신용기록을 확인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입주가 거절되거나 훨씬 많은 보증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일상생활의 편의 서비스 이용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전기나 가스 같은 공과금 계좌를 열 때, 심지어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신청할 때조차 신용점수가 낮으면 보증금을 먼저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신용점수, 은퇴 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만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금융신분증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라도 바로 자르지 마십시오. 특히 오래된 카드는 당신의 금융 이력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연회비가 없는 카드라면 한 달에 한두 번 주유비나 식료품비처럼 소액이라도 꾸준히 사용하고 결제일에 맞춰 전액 상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사용과 상환 기록이야말로 신용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모든 공과금은 자동이체로 설정하십시오. 전기세, 수도세, 휴대전화 요금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은 자동이체를 통해 연체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자동이체 연결 계좌에 항상 충분한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은 필수입니다. 세 번째,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점검하십시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세계의 주요 신용평가사로부터 매년 한 번씩 무료로 본인의 신용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기진 않았는지, 연체한 적 없는 요금이 잘못 기록되진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매년 건강검진을 받듯 우리의 금융건강도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신용카드 한도 대비 사용액 비율을 낮게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라면 사용액은 3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당신이 빚에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현금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사회인 미국에서는 현금 사용이 어떠한 긍정적인 금융 기록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하고 책임감 있는 신용관리는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의 신용관리는 새로운 빚을 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높은 이자율이나 대출 거절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마지막 경제적 방패이자 평온한 노후를 위한 가장 튼튼한 안전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나의 금융 습관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은퇴 생활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